좀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일이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되는데 내일 아마 2시쯤 뭐 12시쯤 나올까요? 내일 아마 오후에 시작한다는데. 오후에 시작하는 네. 거죠. 나올 텐데. 근데 저는 어제 놀란 게 왜 이현승 의원이 갑자기 또 참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현승 의원이 저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기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네. 분류가 되는데 송원석 의원도 아주 뭐 찐윤은 아니다. 네. 본인은 친윤이 아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이 작년 4월 총선 경선 때 네. 예, 윤석열 거기 용산 대통령실에 일한 사람하고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으니까 네. 자기는 뭐 친윤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 한남동 집회도 나가고 뭐 했어요. 그래서 이 친윤의 농도로 보면은 네. 이현승과 송원석을 보면 송원석이 좀 더 진해요. 둘만 놓고 진하다. 보면 농도가. 농도가 이현승이 좀 더 묽어요. 송원석에 비해서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의 107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TK가 25명 아닙니까? 네. 예. PK가 33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PK가 제일 많아요. 아하. 수도권이 19명, 비례대표가 18명, 음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주변에서 이현승 의원에게 권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수도권 친한의 응원을 받는 김성원 대 친윤의 응원을 받는 TK 송원석 이렇게 되면 이제 개파 대결이 된다. 근데 수도권 대 영남 대결이 된다. 네. 이런 것 자체가 당을 위해서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다. 네. 일단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설득과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실리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둘 다 김성원, 송원석 3선인데 당신은 4선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은 선수 좀 높은 거를 좀 쳐주는 편이거든요. 네. 자기들 시니어리티 뭐 존중한다고 많이 쳐줘요. 그리고 PK가 또 최대 33표나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될 가능성이 있다. 명분도 그렇고 뭐 또 실리도 그렇다. 그래서 이현승 의원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중도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가겠다. 중도 통합이라는 게 바로 친윤 친한 뭐 이것서 그래서 중도 통합을 하겠다. 네. 뭐 그 얘기죠. 자, 그런데요. 참 그동안은 그렇게 본인들 친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요즘 들어서는 저 친윤 아니었어요. 저 한동훈 대표하고도 같이 일을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천하가 다 알고 옛날에는 한동훈 대표 뭐 찾아가 오라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극구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이 오늘은 인터뷰에서 갑자기 저 한동훈 대표하고 일을 같이 했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송원석 의원이 오늘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제목이 내가 친윤 한동훈과도 일해 이렇게 뽑혔어요. 네. 실제로 뭐 본인은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관해서 언론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인물 중심의 개파 대결로 논평하진 않고 있어요. 네네. 세 인물이 각각의 최근 6개월간의 행적에 있어서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지금 6월 15일인데 네. 12월 14일에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12월 16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났었잖아요. 그렇죠. 딱 6개월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당이 민심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왔고 그 노선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것이 내일 있을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인물들을 보면 일단 김성원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들도 많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목격을 했어요. 어디서 그 했습니까? 국회 도서관 쪽에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도 거기 줄 서 있다가 줄이 끊겨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줄이 끊겨서 못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비대하고 대치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아마 연기가 조금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신 분들 명단에 송원석 의원의 이름이 없길래 당시에 당의 현직 대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가지고 끝내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방송 찾아보시면 그 12월 5일에 제가 YTN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국회에 들어는 갔는데 예결위 회의장에 계셨고 본회의장에는 안 간 걸로. 왜 거기 있었대요? 그때 이제 중간에 계속 의총 장소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공지들이 있었죠. 네.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 발로. 그래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거기로 갔다가 끝내 본회의에는 안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참고로 이 12월 4일이죠. 4일 그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네. 190명의 찬성 의원 명단도 있고요. 그 1시 1분에 해제 표결을 하고 국회가 바로 산회를 안 합니다. 계엄이 해제되는지 본다고. 그래서 새벽 5시가 넘어서 끝나요. 그렇죠. 그때 늦게라도 오신 분들은 명단이 거기 다 있어요. 속기록에. 그래서 215명 있습니다. 아하. 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국회 안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으면서 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고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그 당직이 전국위원회 의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0일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사태가 있을 때 그 후보교체가 성공했다면은 반드시 필요했을 전국위원회 소집에 네. 대한 공고를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후보교체에 관한 전말을 당무감사한다면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이겠죠. 그리고 그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할 때 처음에는 안건이 없는 공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돌아봤을 때 새 인물들은 이렇게 지난 6개월간 행적이 대단히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호불호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이 정치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상현입니다. 이 윤상현이라는 사람은요, 그 인간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런 기회주의자가 정말 없습니다. 오늘 윤상현이 또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보면 전선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누가 옳은지 따질 때가 아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저는 입이나 쳐닫고 있으면 참 그래도 그나마 봐줄 텐데 저 인간은 또 저렇게 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또 저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광훈과 윤석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사람, 그리고 한덕수를 했던 사람, 그 선거 대선 패배의 모든 장면에 다 나와 있었던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네. 그죠? 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여론사 보셨잖아요. 그 고비고비마다 전부 다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이 국민의힘은요, 책임당원입니다. 저쪽은 권리당원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이 당원 이름도 책임당원이에요. 네. 저쪽은 권리를 중요한 권리당원이고. 그런데 이자는 지금 우리 책임 따질 때 아니에요. 저쪽을 향해서 공격해야 돼요. 저 이야기는 뭐냐면 나한테 비판하지 마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눈 감아주세요. 1년 지나면 또 표 찍어줍니다. 네.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작자예요. 그 얄팍한 술수죠. 얄팍한 술수인데 지금 이제 윤상현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 친윤이라고 하는 이 거대 개파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 분화가 될 것인가. 예,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윤석열 노선을 계속해서 꼴통스럽게 그 견제하겠다는 이 탈레반들이 좀 몇 명 소수지만 나올 거고 저는 윤상현도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김용태 5대 개혁안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렇죠. 그걸 처음에 끝났을 때 길길이 날뛰면서 경기 맞아요. 일으킨 게 누구예요? 바로 윤상현 아닙니까? 윤상현.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그 탈레반 노선은 남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재선 의원 15인 모임에 온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이 노선도 전환하고 쇄신 노선으로 전환하고 탈륜 선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말이에요. 네. 그렇게 두 번째는 귀순자예요. 귀순자 그룹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중간에 이리저리 눈치 보는 이제 회색인 그룹이 있고 뭐 그럴 거라고 봤는데 근데 윤상현은 이제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가 내가 제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가장 그 극우적인 그 탈레반 노선을 견제하는 윤상현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 문제는 삼지 말아달라. 네. 그거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근데 저거를 잘 잡아야 돼요. 옛날 이제 만약에 조국 있잖아요. 네. 조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파리가 싹싹 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유명한 조국의 어록 그렇죠. 있잖아요. 예? 파리가 싹싹 빌 때 어떡하라. 참 뭐 제가 참 이 사람의 개인사를 거론하기는 좀 싫습니다만은 윤상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이제는 또 재벌가의 사위죠. 참 그렇게 이 본인의 인간사가 저렇게 기회주의를 가고 또 정치에서도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힘센데 갖다 붙고 자기 책임 따질 것 같으니까 따지지 말아요. 이제 저쪽 공격합시다. 요렇게 하는 인간. 참 저런 물론 미꾸라지라 좀 그런 미꾸라지에 대한 또 명예훼손 되겠죠. 근데 미꾸라지는 또 추어탕이라도 해먹잖아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네.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이겨서 5선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인천 동미추홀은 다음 총선 때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인천 동구가 통합되죠. 네. 그 중구에서 영종도 부분은 분리가 되고 내륙 지역만 인천 동구하고 합쳐져서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부터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여러모로 지금 좌불안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1년만 지나면은 다 잊고 찍어주더라라는 식의 정치 행태는 우리 유권자들이 매우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그 말은 아마 많은 국민들 가슴에 콕 박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저런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기회주의자. 자기 유리할 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또 변신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결국 이 당이 보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옳은 거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민전 의원의 저 말은 참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해석 좀 해주세요. 왜 본인이 그 단톡방에다가 그 올렸던 뭐 기사를 썼던 모양인데 네. 감독님 그 기사에서만 올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비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게 좀 정신 세계가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아주 유니크하고요. 네. 예. 아우 갑자기 뭐 품격 있어 보이네. 유니크한 분이에요. 정신 세계가. 일반인들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국힘 의원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비판 않겠다. 네, 저는 이니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니셜로 돼 있는데 뭐 K 의원 해가지고 네. 저게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민정 의원이 의원들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 네. 쓴 건데 그게 무슨 취지냐면은 내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뭐 한미 관계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뭐 굉장히 그런 저기 나오잖아요. 이럴 줄 알아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자 아스팔트로 나갔다. 하지만 탄핵을 막진 못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하신 의원들께서 이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 매를 드셨던 것처럼 나는 빠지겠다. 저는 이재명 정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은 니들 배신자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기 때문에 이 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니들이 이재명 정부 그것도 니들이 비판한 것도 니들이 책임져라. 난 빠질 거야. 난 빠질 거야. 니들이 책임져. 어쨌건 빠지세요. 이쪽 저쪽 이건 덱이 껴서는 일이 안 돼. 어쨌건 이 우리 K 모 의원께서는 껴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빠지는 게 나은데 야, 참 전 저 이야기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괜히 또 폄하하려 저한테 또 욕을 라. 어쨌거나 저의 인식 수준을 도대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네. 윤상현 의원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네. K모 의원이 총구를 밖으로 돌리지 않고 있으니까 당의 5선 중진이 초선에게 훈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윤도 두 개로 나눠지겠네요. 네.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친윤과 네. 비판 안 하는 친윤. 총구를 내린 친윤. 네. 네. 아, 참 네.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저분이 정치학 교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 정치를 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예전에 제가 이 같이 평론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뭐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그 쭉 그 다 설명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리서치 그 시사인 조사뿐만 아니라 네. 동아일보도 그 저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기랑 뭐 공동으로 분석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음. 또 중앙일보에서 서울대 국가전략연구원하고 뭐 분석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사후 조사 결과가 요번에 한 4-5개 있었는데 정확히 다 일치합니다. 네. 정확히 다 일치해요. 계엄 반대 탄핵 찬성했었어야지 국민의힘 후보가 좀 해볼 만했다. 네. 똑같아요.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면 소위 이제 흔들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뭔가 뭐 언론이나 또 종편이나 저희 또 유튜브 이런 쪽에서 막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딱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중심과 철학이 없으면 쉽게 휘둘리는구나. 그렇죠. 자기의 어떤 소신,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내 소신이 오르면 그렇게 물고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나오고 갑자기 뭐 저로 가버리고 갑자기 뭐 당을 옮겨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참 사람은 어려운 때 대봐야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라방이 이제 끝났나요? 네, 빨리 아마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늘 라방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